안녕하세요. 금명중학교 학생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앞에 봤던 뉴스처럼 요즘 많은 디지털 범죄에 학생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슬기로운 인터넷 스마트폰 생활.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멘붕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수업을 맡은 금명중학교 비밀건강지킴이 보건쌤 현진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 내용을 잘 봐주세요. 잘 봤나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초성이 있는데 지금 이 초성에 맞는 말을 유튜브 댓글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자, 네, 맞아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이 출처는 돈터치 스마트폰, 돈터치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그러면 성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자, 폭력이라는 것,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SNS, 그리고 문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해요. 자, 여러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이 있는데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문자나 영상을 전송하는 것, 성적인 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 그리고 성적인 욕설이나 댓글을 다는 것, 사이버 스토킹, 그리고 음란물 올리기, 음란물을 전송하는 것,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렇게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퍼뜨리는 것, 몸 사진이나 몸 동영상을 단순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해서 얻어내는 것, 모두 다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돼요. 선생님이 멘붕이 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이건 게임을 하다가 단체 채팅방을 보니까 개인톡을 1대1 채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호기심에 어떤 한 학생에게 한 친구에게 개인톡을 보내서 1대1 채팅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채팅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초6이요. 야한 거 좋아하세요? 네, 조금요. 몸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좀 지금은 안 돼요? 왜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위 대화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화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순히 채팅창에 별 위압이나 강압이 없이 몸사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했듯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었고
그걸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한 거였고, 정말 몸사진을 요구했을 때 어떤 위협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내왔을 때 다운받거나 이걸 저장하거나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뭐 게시하거나 유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그다음에 강압적인 요구,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음란물을 봤을 땐 신고나 스팸 표시를 누르고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친구가 올린 음란물을 보고 불쾌할 때는 불쾌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 공간에서 나오고 또 그 공간에서 나간 친구를 그냥 그 공간에 머물면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에는 몸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리는 행위, 뭐 어느 부위가 됐던 간에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것을 함부로 올리거나 촬영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 허락이 없는, 동의가 없는 신체 접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 모르는 사람의 몸사진을 찍는 것, 아는 사람의 몸사진을 찍는 것, 또 그 사진을 나만 혼자 보는 것, 그 사진을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 그리고 그 사진을 사이버 공간에 올리는 것, 모두가 다 상대방의 의사, 동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시하고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것이라서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몰래 찍은 몸사진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진은 인터넷상이라는 그 특별한 환경 안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정말 클릭 한 번이면 무한 복사와 무한 저장 그리고 공유, 게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장 버튼 하나 누르면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 어디로든지 퍼질 수 있어요. 인터넷이 깔려있는 곳이라면. 또한 나는 그런 사진 찍지 않았지만 편집을 하거나 왜곡을 시켜서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기가 몹시 어려워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찍힌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 사진이 어떻게 편집되고 왜곡돼서 소모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기도 해요. 사진을 찍힌 사람은 당연히 피해자이고 우연히 그 사진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도 피해자에 해당되죠. 자, 몸 사진은 손톱 끝이든 발가락이든 머리카락이든 내 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루밍이라고 예전에 성교육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루밍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부위의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러다가 점점 친밀감을 쌓고 하면서 점점 중요 부위나 본인이 꺼려하는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몸 사진은 몸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에요. 자, 채팅 앱에 대한 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낯선 사람과 채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낯선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됐죠? 채팅을 하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렇게 낯선 사람과의 채팅 앱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을 때 10대 청소년의 81.6%가 채팅 앱에 대해서 좋다. 이건 단순하게 호기심이고 놀이고 재미고 소통이고 소개팅처럼 그런
가벼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낯선 사람과의 채팅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내 신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도 너랑 같은 여자야, 남자야 이럴 수도 있고 어른이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또래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인 척, 여자가 남자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욕설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노출되게 될 수도 있어요. 친해지면 내 몸사진 찍어서 전송하라고 요구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보낸 내 몸사진을 이유로 협박당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까지 만나게 되고 그렇게 나가게 돼서 성폭력이나 성매매 범죄에 내가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앱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몸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는 절대 never 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당장 그 공간에서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의 욕설이나 몸사진을 보냈을 때는 불쾌하다, 신고하겠다 라고 확실한 자기 의사를 표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는 절대로 만나러 나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그런다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학생이 D라는 학생이 A가 B의 가슴을 만졌대 라고 했을 때 내 채팅방에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나는 어떤 댓글을 달아야지 될까요? 자, 여러 학생들이 단 댓글을 한번 봅시다. 아, 진짜 대박이다. 둘이 뭐냐? 좋았대? 댓글을 달지 않는다? 헐. 어쩌라고? 확실한 거냐? 걔네들 일인데 뭔 상관? 채팅방에서 퇴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댓글을 달고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사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A와 여자친구 B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봤고 허락은 해줬지만 막상 만지려고 하니까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만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 A가 여자친구가 있었던 일을 가장 친한 남자친구에게 얘기했고 그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전에 들은 얘기를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해를 준 행동은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들은 개인적인 일, 성적인 일을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한 것, 또 친구의 성적인 일을 공개적인 사이버 공간에 올린 것, 또 그 글을 보고 재밌어 하거나 또 다른 친구에게 퍼뜨리는 것, 이성교제 중에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피해를 입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A와 B. 물론 A는 자기가 얘기를 했지만 본인도 둘 사이 있었던 개인적인 일을 친한 친구에게만 얘기한 건데 이게 사이버 공간에 올라갈 정도로 소문이 나서 둘 다 괴로울 수 있죠. 카톡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글을 보고 불쾌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쾌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너 이거 성폭력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더 이상 있지 않겠어 하며 단톡방에서 나가야 합니다.
피해를 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로워하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식적이거나 아니면 장난이 섞여 있는 사과를 한다면 아마 기분이 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올린 글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간에 소문을 내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공간, 스마트폰 때문에 순식간에 퍼졌고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니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유튜브 댓글창에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알지 못하죠. 자, 사이버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파가 증폭되고 왜곡되고 변형되고 확대되고 그래서 계속 남아있고 삭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직업도 있는데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나의 개인정보 아니면 불법 영상 같은 것들을 삭제해주는 사람을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영상을 다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성폭력이 더 잔인해지는 것은 익명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상대방은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힘이 생겨서 그 가면 뒤에 숨어서 거짓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표현하고 또 현실에서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아주 직설적으로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말, 절대 얼굴을 마주보고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알 수 없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엠번방 사건도 그렇고 요즘에는 21세기형 셜록 홈즈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면 절대로 범인은 검거됩니다. 자, 익명성의 위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앞에 사례로 말했던 그 채팅방 사건에 보면 상대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죠. 만 13세 이하의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만 13세 미만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일 경우 만 13세 미만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성폭력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걸 공유한다든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이런 행동은 내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엄연히 성범죄 가해 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이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불쾌감을 느끼면 다 피해자고. 스마트폰 세상에서도 예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상 안에서의 나의 행동, 댓글,
뭐 공유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인격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뒤에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상에는 경계를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동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라는 것은 적극적인 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관계, 성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것도 적극적 동의가 필요해요. 자, 적극적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보고 동의라는 건 참 아시는 것과 같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동의라는 것이 까다로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까다로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있다면 가해자 아이디를 알아두고 캡처해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는 1112 경찰 사이버 수사대, 상담은 1388 청소년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마십시다. 돈터치 사이버 성폭력. 이상 보건쌤 현진아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수업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